당뇨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바로 이 일상분비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이 아직 버티는지 공복 혈당 말고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당뇨로 넘어가면요, 훨씬 어려워집니다. 선택하는 것들도 제약이 너무 많아져요. 모르면 무섭고 헷갈리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요. 알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야? 전 단계든 당뇨든 진단받고 나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잖아요. 공복은 100 초반인데 식후는 200 넘고, 이게 그래서 심한 거야, 안 심한 거야? 오늘 그 기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걸 알려면 먼저 이거 하나만 아셔야 돼요. 공복 혈당만 보면 안 된다는 걸요. 공복이 100이어도요, 밥 먹고 15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한번 툭 하고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만 보면 정상처럼 보이는 함정이 생깁니다. 혹시 밥 먹고 나서 졸리고 멍하고 눈이 뻑뻑해지고 이런 날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 영상 끝나면 내 혈당이 진짜 괜찮은 건지 집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병.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전 단계, 어느 순간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뭐냐면요, 혈당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인슐린이 언제 나오느냐 이거예요. 빨리 나와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느냐, 늦게 나와서 못 막느냐,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인슐린은 보통 2번 나와요. 첫 번째는요, 밥 먹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베타세포가 미리 만들어둔 창고 재고를 탁 꺼내서 쓰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일상분비라고 하는데요. 즉시 대응,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좀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창고 재고를 다 쓰면 그때부터는 공장에서 새로 만들면서 버티게 되거든요. 이건 이상분비, 쉽게 말해서 뒤늦게 지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당뇨 초기에는 이 창고가 먼저 빕니다. 왜냐고요? 혈당이 자주 출렁이면 창고 재고를 계속 꺼내서 쓰게 되거든요. 채워지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르면요, 재고가 먼저 바닥이 나겠죠. 와중에 공장은 계속 돌아가니까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식후 2시간만 보면 정상인데?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사이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요, 식후 초반에 한번 확 튀는 구간,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용어를 조금 썼었죠? 일상, 이상. 병원에서는 시간상 이런 단어들까지 깊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당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2시간 숫자가 정상이어도 초반에 180, 200 찍고 내려온 거면요, 그 찍고 내려온 충격을 혈관이 매번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에 3끼, 일주일이면 20번이에요. 한 달이면 거의 100번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시간 정상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초반에 얼마나 튀었는지 이거를 봐야 진짜 내 상태가 어디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타세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베타세포는 회사의 핵심 직원이다 라고요. 일상이 약해졌다는 건요, 핵심 직원이 저 이제 힘들어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방향을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직원들 마음 떠나면요, 못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지치기 전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딱 2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초반 30분에 제동이 걸리느냐. 공복 숫자보다 이게 훨씬 먼저 망가지거든요. 당뇨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바로 이 일상분비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이 아직 버티는지 공복 혈당 말고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피크 타이밍이에요. 식후 혈당이 언제 최고점을 찍는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정상에 가까우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피크를 찍고요. 그 다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인슐린이 빨리 나와서 제동을 걸어주니까요. 근데 일상이 약해지면요, 피크가 1시간 반, 2시간 쪽으로 늦게 옵니다. 올라가는 것도 늦고 내려오는 것도 늦어요. 창고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로만 버티는 느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요, 피크가 늦을수록 초반 제동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반 기울기예요. 얼마나 급하게 올라가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상이 약하면요, 브레이크 없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150인데도 상태가 달라요. 30분 만에 150을 찍는 사람, 1시간 만에 150을 찍는 사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세 번째는요, 2시간 정상의 함정입니다. 식후 2시간 120이면요, 보통 안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 구간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2시간 숫자는 결승선이고요. 혈관은 그 전 구간에서 다 충격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전에 90, 30분 후에 160, 식후 1시간 180, 2시간 120. 2시간 혈당 수치만 보면 정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간에 180을 찍고 온 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요, 혈관이랑 신경은 쾅 하고 지나가는 충격을 계속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과인 식후 2시간만 보지 말고요, 과정인 30분에서 60분을 보시라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나 망한 건가? 근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건 오늘 집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권하는 건 복잡한 검사 아니고요, 딱 3번만 재보는 테스트입니다. 오늘 딱 이렇게만 재보세요. 가능하면 식사 전, 식후 60분, 식후 120분 혈당을 재보시는 거예요. 근데 3번은 부담인데요 하시면요, 딱 하나만, 식후 60분 하나만 측정해보세요. 이게 제일 많은 걸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15분을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초반에 브레이크가 있는지 이때 제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이때 말씀드리는 15분은요, 식사를 시작한 첫 입 시간으로 봐주셔야 돼요. 식사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먹고 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당뇨인들은요, 항상 식사를 시작한 첫 입, 그걸 시작 시간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메뉴로 하시고요. 두 번째, 간식은 빼고 하세요. 세 번째, 운동은 끼지 말고 하시고요. 네 번째, 측정 기기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하세요. 이 4개만 지키면요, 며칠만 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 이 말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A 패턴입니다. 피크가 빨리 오고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초반에 제동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당을 잘 유지하는 것이 목표겠죠. 두 번째는 패턴 B인데요. 피크가 늦게 오고 오래 끄는 그런 경우이죠. 일상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고요. 목표는 전체적으로 잘 조율해 나간다, 관리를 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패턴 C인데요. 초반 30분에 확 튀는 경우입니다. 초반 브레이크가 약해진 상태일 수 있어서요, 이때는 초반을 잘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A든 B든 C든 뭐가 나왔건 간에 이건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이런 상태이구나, 내 몸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을 내가 해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혈당계 아직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밥 먹고 30분, 1시간 안에 졸음이 확 쏟아진다. 식후에 눈이 뻑뻑하거나 흐릿해진다. 단 거 먹으면 바로 갈증이 올라온다. 이런 게 자주 반복되면요, 한 번은 혈당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혈당계가 없으면 가까운 약국에서
간단하게 측정기 하나 구비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참에 하나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 제가 한 번은 그래도 혈당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요, 지금이 정말로 제일 고치기 쉬운 그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식단이 탄수화물 중심이라서요, 공복 숫자만 보고 안심하게 되면 식후 구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일상 분비는요, 완전히 지치기 전이면 방향을 바꿀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복만 보는 거 말고요, 밥 먹고 15분도 같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한 번은 그래도 실천을 해보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꼭 재보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엄마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저희 엄마는 23년째 당뇨인이신데 약도 꾸준히 드시고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당화 혈색소가 살짝 높게 나온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전화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연소혈당 측정기를 한번 붙여드리고 식후 혈당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알게 됐죠. 혈당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식후 2시간이 아니라 식후 초반 15분에서 60분에 이미 결정이 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엄마랑 딱 2가지만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식후 15분에서 60분 사이에 피크가 언제 오는지, 두 번째는 스파이크가 커지는 날에 그 조건이 뭔지, 저녁을 늦게 먹었는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지, 잠을 설쳤는지, 그날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엄마만의 얘기도 아니었어요. 상담에서 제가 자주 듣게 됐던 것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뇨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2시간 숫자가 아니다. 초반에 일상 분비, 제동이 제대로 걸리느냐 이거구나 하고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당뇨로 넘어가면요, 훨씬 어려워집니다. 선택하는 것들도 제약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원리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짚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살짝 어렵거나 지루했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거 먹으면 혈당 뚝 떨어져요, 이런 팁 영상으로는 전해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요, 팁 종류의 영상들은 처음에는 잘 되거든요. 여주가 당뇨에 좋대서 먹어보고, 계피도 좋대서 한번 사 먹어보고, 식초 좋대서 따라 해보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다시 흔들립니다. 내 몸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으면요, 오래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이 뭔지, 왜 공복 혈당만 보면 안 되는지, 왜 혈당 피크 타이밍이 중요한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알면 자책이 멈추고요. 아, 내 몸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지금 이런 단계에 있어서 뭘 먹어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많아지는 게 당뇨,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 무섭고 헷갈리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요. 알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영상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핵심 한 줄은요, 공복 숫자보다 초반 30분에 제동이 걸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 정상은요, 안심도장은 아닙니다. 공복은 괜찮아도 일상 분비는 이미 약해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피크 타이밍 30분인지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두 번째, 초반 기울기 30분 안에 얼마나 급하게 오르는지. 세 번째, 2시간 숫자만 보지 말고 과정을 보기. 2시간 정상도 함정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3가지 중에 딱 하나만 해야 한다면 식후 60분 혈당 먼저 재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당뇨 관리에 있어서 진짜 어려운 건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분비는요, 어느 날 한 번 잘 먹는다고 살아나지 않거든요. 스파이크가 줄어드는 날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때 잘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3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에서 꾸준히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보통 어디서 끊기냐 하면요, 처음 3일은 잘하는데요, 그 이후로 딱 한 번 무너지게 되면 망했다 하고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걸 직접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실천 시스템 글루싱크 멤버십입니다. 매주 이번 주는 이것 하나만 같이 하는 방식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구성, 가격, 들어오면 첫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 제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날 영상 꼭 한번 시청해주세요. 유튜브에 당뇨 정보는 정말 많은데요. 정작 꼭 필요한 핵심, 당뇨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 필수 기전,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정리된 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당뇨 필수 지식을 꾸준히 올려보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혈당 잘 흐르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